훗날 모세와 대립각을 세우고 모세를 애굽으로부터 쫓아내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투트모스 3세라고 보고 있죠. 모세의 양어머니였던 핫세투트의 존재와 그리고 섭정을 펼칠 정도의 이 핫세투트의 권력, 그리고 본인의 친아들이 아니었지만 파라오가 된 투트모스 3세는 본의 아니게 모세와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현재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는 관광산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국가죠. 하지만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서 이집트는 언제나 끝판왕으로 존재해 왔는데요. 나일강은 4대 문명의 발상지로도 잘 알려져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달리 일정한 자연적 주기를 가진 나일 문명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삶을 한층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인 기원전 36세기부터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나뉜 국가 형태가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멸종된 그 메머드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미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요. 이집트의 통일 왕조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뉘게 됩니다. 처음 통일된 그 시기부터 그 왕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시기였던 BC 2200년까지를 고왕국 시대라고 부르고요. 혼란이 수습된 그 이후부터 힉소스인에 의해서 정복될 때까지 그 시기를 중왕국 시대라고 부르고, 힉소스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다시금 악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할 때까지를 신왕국 시대라고 부르고 있죠. 그 무구한 역사 속에서 이집트는 알렉산더 사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까지 포함하면 무려 32왕조가 존재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도 그 당시에 이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고 고대 문화 유적이다 라고 여길 정도였죠. 출애굽기 1장 8절에 등장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애굽의 제18왕조로 봅니다. 이전에 애굽을 통치하던 왕조는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였는데요. 애굽 본토인이 아니었죠. 이방민이 애굽을 다스렸던 이방민족의 왕조였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타민족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제 고센 땅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애굽의 역사적 정황과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힉소스 왕조는 주전 1580년경에 애굽 제18왕조의 아흐모세 1세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탄생한 이 18왕조는 순수한 애굽 본토인으로서 이방인 힉소스인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요셉의 모든 업적을 말살하고 토착 왕조의 그 지배를 확립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환영받으며 입성했지만 이후 역사는 제18왕조부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아마도 제18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던 투트모스 1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투트모스 1세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집트 왕가는요, 근친 결혼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정략적인 이유 끝에 투트모스 1세의 아들, 딸 관계였던 투트모스 2세와 핫셉수트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죠. 둘 사이에는 네페르레라고 하는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 후궁을 통해서 이 투트모스 2세는 다시 아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긴 아들이 바로 투트모스 3세입니다. 훗날 모세와 대립각을 세우고 모세를 애굽으로부터 쫓아내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투트모스 3세라고 보고 있죠. 사실 핫셉수트는 여성이긴 하지만 섭정을 펼칠 정도로 아주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투트모스 3세가 핫셉수트의 친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트모스 3세는 이 핫셉수트 여왕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져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당시 바로가 투트모스 1세라고 한다면 바로의 딸은 핫셉수트로 봅니다. 그러니까 핫셉수트에 의해서 모세가 건져지게 된 것이죠. 모세는 아들이 없었던 왕비 핫셉수트에 의해서 왕자로 길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왕위는 본토인이었던 이 투트모스 3세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왕위는 자신의 형제 관계였던 투트모스 3세가 바로 왕이 되었지만 모세는 애굽의 엄연한 왕제로서 길러지게 되었다는 셈인데요. 모세의 양어머니였던 핫셉수트의 존재와 그리고 섭정을 펼칠 정도의 이 핫셉수트의 권력, 그리고 본인의 친아들이 아니었지만 파라오가 된 투트모스 3세는 본의 아니게 모세와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형제 관계이면서도 권력을 앞에 두고 대립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되죠. 한편 투트모스 3세는 핫셉수트의 섭정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 엄연히 이집트 왕족이었는데 모세가 그저 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해서 도망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엄연히 이집트의 왕족이잖아요. 뭐 면책특권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투트모스 3세의 상황, 그리고 투트모스 3세와 핫셉수트, 그리고 모세 간의 이 삼각 구도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정황이 이해가 됩니다. 투트모스 3세에게 모세나 그리고 자신의 양어머니인 핫셉수트는 그저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이 애굽인 살해는 그를 쫓아내기에 딱 좋은 핑계거리였죠. 무려 23년간을 섭정을 펼치던 핫셉수트는 투트모스 3세에 의해서 실각되고 맙니다. 이후 애굽의 역사에서 투트모스 3세는 자신의 양어머니인 핫셉수트의 지적들을 삭제하고 파괴하는 데 열중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그 시점도 자신의 양어머니였던 핫셉수트가 실각한 시점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나가게 되고요. 훗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파라오에게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는 애굽 왕이 죽은 후에 모세가 다시 이집트로 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쫓아내었던, 자신과 형제관계였던 그 투트모스 3세가 죽고 난 이후 그의 아들이었던 아메노테 2세가 파라오가 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공교롭게도 투트모스 3세 시절 애굽의 최전성기를 보냈던 이 제18왕조는 그의 아들인 아메노테 2세 시대가 되면 급격히 국력이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집트 역사 속에서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성경의 역사와 한번 비교해 보면 10가지 대재앙의 여파, 그리고 300만 명에 달하는 이집트 노예들의 해방 뿐만 아니라 홍해에 수장되었던 애굽의 전차 부대, 그런 것들의 여파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정리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이 출애굽 사건은요, 성경을 제외한 다른 그 어떤 역사적 사료에서도 일반적인 근거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역사적 사료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성경에 있었던 일이 실제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도 엄연한 역사적 사료죠. 고대 문서 중에 하나죠. 비록 이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활동했던 그 상황이 고대 18왕조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까는 하나의 가설이고 추측에 불과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성경의 이야기와 그리고 당시 고대 18왕조의 이야기가 잘 들어맞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메노테 2세 시대에 갑자기 애굽의 국력이 꺾이게 되는 것도 잘 설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설이죠. 가설에 불과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꼭 짜여서 맞추어서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경의 이야기와 일반 역사를 함께 병행해서 읽다 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성경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좋은 도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에 대한 성경의 기록과 그리고 애굽에 대한 객관적인 일반적인 역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잘 맞아떨어진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와 모세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